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각 장부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증상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신장 관광을 이제 영향하는 식품과 산초. 자, 그러면 신장 관광이 약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신장 관광이 약한 사람들은 콩 종류를 많이 먹으라고 했죠. 콩. 그 중에 이제 그 주민이 콩이라고 해서 작은 거 있어, 새까만 거. 그리고 이제 밤도 저게 짠맛이에요. 수박은 지린 맛이고, 네. 미역이나 다시마, 각종 해조류, 김, 파래 이런 것은 다 바다에서 나는 식품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제일 밑에 좋은 게 소금이 있는데 그거 화살표 갖고 가세요. 요걸로? 네. 요걸로? 아니, 화살표. 요걸로? 지난주 저기 가라는 짓을 고장났는데 일요일날 한번 오라고요? 이대로 할게요. 이제 이 소금, 지난주에 여기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 미역, 다시마, 각종 해조류, 김, 파래 이런 건 다 바다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짜고 또 이 그 신장 방광은 짠 맛을 먹어줘야 된다. 네. 네.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미역, 다시마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자, 돼지고기가 신장에 해당되고 해삼, 동물, 생식기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에서 군뱅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렁이나 군뱅이 같은 거는 완전히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진짜 단백질이 많은 거예요. 이제 새우젓, 명란젓, 조개젓, 저거는 얘는 다 바다에서 나오는 거지만 저것을 또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듯이, 그래서 기타 젓갈류 전부다 또 소금, 된장, 두부, 간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그 담가 먹는 간장, 된장, 고추장 이거 많이 잡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장 방광을 따뜻하게 해주고, 신장 방광이 약한 사람은 신장 방광을 보호해주는 식품이거든요. 이게 근거에 가서는 이제 마가 나오는데, 요즘은 마가 재배를 많이 하죠. 산에 가면서 마를 캐려면 엄청 힘들어요, 저게. 이제 요즘은 그 시장에 나가면 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사다 주셔도 되고, 이 겨울에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일육수 이걸 겨울로 표현을 하죠. 술을 겨울로 표현을 하죠. 이제 겨울에요, 밤 한 마리만 잡수세요, 밤. 아니면은, 마를 많이 잡수시든지. 저건 어떤 그 식사 대용보다는 그냥 식후에라도 계속 잡수셔요. 그러면은 한 마리만 잡수시면은 진짜 신장이 좋아집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각 장부에 나타나는
그 병의 증상, 그리고 그 각 장부가 약했을 적에는 어떤 식품을 먹여야 되는가, 이거를 다 배웠어요. 지금까지요. 다 배웠는데 그래도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무엇을 얘기하면 하는가 하면요,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배워온 것이요, 다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다 치유를 할 수 있어요. 그냥 놔두면 다 치유를 해요. 근데 치유를 하는 데에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걸 배울 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서목태, 밤, 수박, 미역 이런 게 이렇게 이제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심장이 안 좋으면은 심장 스스로 다 해결을 해요. 다 치유를 해요. 근데 치유를 조금 쉽게 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렇게 도와만 줄 뿐이지 절대 사람이 치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몸을 사람의 치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먹어서 조금 좋아지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간을 배웠죠, 그죠? 그런데 이 간은, 여기 지금 이 간이 약한 분이 계셔요, 지금. 이게 이제 약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기능이 약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병이 있는 게 아니라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기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됐어요? 신맛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신맛. 그렇죠? 새콤한 맛을 먹으라고 합니다. 새콤한 맛을 먹는데 언제가 제일 좋은가? 새벽이 좋다고 했어요. 새벽.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약한 사람들,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쓴맛을 먹을 때 언제 먹어요? 아침, 일단 새참, 아침과 점심 사이 새참.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한 10시간. 그렇죠? 요때에 먹어주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이 약한 사람들. 여기도 지금 위가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내가 말씀드렸지만 황인종은 원래가 위가 약해요. 황인종. 원래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더 약한 사람들. 예. 더 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맛을 먹어라. 언제? 점심 때. 점심 때 단맛을 먹어라. 다음에 폐와 장이 약한 분들이 또 들어서 폐와 장이 약한 분들이 또 있잖아요. 폐와 장이 약한 분들은 매운맛을 먹어라. 언제? 저녁에. 저녁 먹을 때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 방광이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짠 맛을 먹으라고 했어요. 잠자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배웠어도 금방 이게 암기가 잘 안 돼요. 배웠어도. 그렇죠? 근데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은 몸에 배요.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 몸에 배요. 자, 아침 먹기 전에, 매실차 새콤하게 한 잔 먹으라고 그랬죠.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일이라고 그랬어요. 천일, 그죠? 사람은 소우주다 그랬거든요. 우주에 돌아가는 그 이치와 사람 몸에 돌아가는 이치가 똑같기 때문에 사람은 소우주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연이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만 돌아가면 돼요. 사람이 같이 따라서 돌아가면 돼요. 근데 돌아가다가 사람이 역행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때 변해요. 역행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자연 그대로 따라가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뭐예요? 밥이죠. (50년) (60년) (70년) (100살을) 먹어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약을 많이 선호해요. 약을. 지금도 차라리 한약재를 많이 잡수는 것은 좀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풀잎이나 줄기나 뿌리, 열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좋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주는 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약 자체가 독이라는 거예요. 그 약 자체가. 그래서 밥을 먹어서 모든 병을 치료해요. 이 밥을 먹어가지고서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죠. 면역력을 키워주면은 스스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교재가 이제 그 체질 분류학이잖아요. 네, 그렇죠? 체질 분류학이잖아요. 70억 인구가,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체질이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7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모든 사람의 체질이. 여기에 뭐가 7가지인가 하면요. 목, 화, 토, 금, 수 5이죠. 그죠? 5가에 상화가 6대죠. 여기에 이제 표준이 들어갑니다. 표준. 표준형. 표준형이라는 것은 참 진짜 보기 힘들죠. 표준형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를 가지고 태어났든지 간에 이 음식을 조절해가지고 표준형 쪽으로 가는 거예요. 표준형 쪽으로 가면 표준형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표준형 쪽으로 갈수록. 근데 표준형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상화가 있어요. 목, 화, 토, 금, 수, 상화가 있단 말이에요. 상화형만 돼도
큰 병이 없어요. 상하이. 우리는 늘 수 잃고 애양간 고친다 뭐 이런 속담이 있듯이 병이 온 뒤에 자꾸 병원을 가요. 병이 온 뒤에. 그래서 이 공부한 것을 계속 우리가 지키고 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자꾸 실험을 해야 돼요. 내 몸에. 내 몸에 실험한다는 게 뭐예요? 소식도 해야 되고 서식도 해야 되고 채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생식도 해야 돼요. 이것을 자꾸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돼요. 지금 하시는 분 있어요? 소식 하시는 분 있어요? 벌써 몇 개월 지금 공부를 우리가 했어요. 지금 소식해요? 예. 그 실천을 하셔야 돼요. 배가 고파요. 소식하면은 배가 고파. 근데 그 고픈 거를 조금 참아야 돼요. 참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가서로 그 약만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제가 그 얘기했죠. 서식하라고 그랬죠. 서식. 천천히 먹으라고 그랬죠. 몇 분간 먹으라고 그랬어요? 20분. 20분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식당밥을 뭐 각 가정마다 밥그릇이 다르니까 식당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집은 밥 너무 많이 주세요. 여기 태평양인가 오대양인가 여기는 밥을 너무 많이 줘요. 알아서 먹어야지. 예. 근데 거의 식당밥에 보면 공기가 비슷해요. 밥 공기가 비슷한데 그거를 절반을 탁 끊어요. 눈 딱 감고 탁 끊어요. 그래 놓고 그걸 20분 동안 시간 갖다 놓고서 시계 갖다 놓고서 시계 보면서 잡숴가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연습을. 그냥 처음 뭐 몇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반 그릇을 가지고 20분을 먹게 돼요. 그러면은 이상하죠? 한 그릇을 5분도 안 돼서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 배가 불러요. 그렇죠? 막 포만감을 느껴요. 근데 반 그릇을 20분에 걸쳐서 먹으면 배가 불러요. 포만감을 느껴요. 이 서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걸 못하나. 이걸 못하나.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죠. 너무 많으면 적은 것만 못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서양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요즘 고깃집이 왜 그렇게 많아? 고깃집이 그냥 막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에도 고기 안 먹으면 뭐 어떻다고 고기를 먹는데 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날. 좋은 진짜예요. 이거는 고기는 어디라요? 예 좋은 날만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 뭐 물어보면 네. 매일 좋대요. 해도 좋은 날이라고. 그게 우리 황인종하고는요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요. 백인하고는 또 틀려요. 백인종은 먼저 그 폐대장 공부할 때 설명드렸지만 장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탁 내려와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딱 여기 이제 반대로 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딱 내려오는데 우리 황인종들은 이렇게 내려와요. 대장이요. 우리가 야채나 이런 섬유질을 먹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걸려서 내려와도 부패가 안 되는데 고기를 먹으면 여기서 부패가 돼요. 방문으로 지키면 안 하는데. 네? 방문 지키지 못하니까.
부패가 됐고 왜 빨리 내려가들 못하니까. 근데 백인들은 어떻게 돼요? 쫙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부패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백인과 우리 황인종은 벌써 체질이 달라요. 예. 그래서 체질이 다른데 백인종이 먹던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3살, 4살 때부터 데리고 식당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텔레비에서 또 뭐가 나와요? 텔레비에 맨 무슨 먹거리 무슨 뭐라고 하더라고 보고 무슨 막 맨 먹거리 무슨 음식점 이런 것만 나와. 그래서 텔레비를 보고서 좋은 곳만 또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죠. 예. 미식가. 예. 미식가들.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내 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처음 먹을 때야 좋죠. 고기 먹고 막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첫째 건강해야 돼요. 제가 이 건강 강의를 지금 16년째 지금 내가 배워가면서 강의하면서 하는 게 지금 16년째 하고 있는데 배우면서부터 저는 무조건 실천에 들어갑니다. 배울 때부터 무조건 실천에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천을 하는 거죠. 실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장부에서 필요한 맛이 중요합니다. 장부에서 필요한 맛이 중요하고, 그렇죠? 장부에서 필요한 맛일 때 중요한데 이것을 안 먹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매운 거 먹으면 속 시리다가 안 먹어요. 예. 그 이제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앉아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상담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딱 하면 그래서 체질을 딱 보면은 아 이분이 장이 약하다. 그러면 매운 걸 먹으라고 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장이 약하기 때문에 매운 걸 먹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속쓰려서 먹는 거예요. 속쓰려서. 안 들어요. 예. 좋은 걸 가르치고. 속쓰려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만들 때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네, 하나님 존경합니다. 전화 통화만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감사하다고 전화하겠는데 자, 이 세포를 3일만 살게 만들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포를. 그러니까 이 세포가 이렇게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세 겹으로. 그래서 이것이 죽으면 다음에 나오고 그러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 3일밖에 못 살아요. 이 세포가.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세포는 뭐가 돼요? 내가 매운 걸 먹으면 그걸 인식을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세포는 더 인식이 더 되는 거고 더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먹으면 안 먹던 거기 때문에 거부를 하죠. 처음 세포는. 그 설명을 해줘도 안 먹어. 그 설명을 해줘도 안 먹어. 짠 거 많이 먹어라. 신장 방광이 약하니까 짠 걸 많이 먹어라. 뭐라고 해요? 의사는 못 먹게 하는데 왜 이걸 먹으라고 하느냐. 의사는 못 먹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소우주라고 그랬죠. 우리는 소우주. 그렇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사가 못 먹게 한다. 그럼 의사가 신이냐 이거예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의사도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요 소금을 먹지 말라. 텔레비에 나와가지고서 소금 먹으면 안 된다. 뭐 무염식을 해라. 우리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럼 의사가 몰라서 그 소리를 했겠느냐 이거죠.
의사들이 다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죠. 의사는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도 못 먹게. 교수는 양면성으로 좋다고도 네. 양면 네. 좋다 나쁘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의사의 양면성을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했죠. 자, 속이는 것하고 속이는 것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우리는 나쁘다고 좀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늘 너무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면서 애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착하게 해라.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나는 하면서 왜 자녀들한테는 하면 안 된다고 할까? 안 되잖아요. 이건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속이는 거짓말은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이고 생존의 본능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속여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안 좋다 그렇게 부정해요. 안 좋다. 이걸 두 가지를 보자고요. 자연에서는 좋은 것인데 법으로 보면 안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모든 동물들이 똑같아요.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그렇죠? 우리가 보면 엄청 잔인해 보이고, 아이고, 저걸 어떻게 먹어 하지만은,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안 잡아먹으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야만이 개체수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풀이 살아나는 것이지, 이게 전부 다 초식동물만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풀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럼 결국 우리도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증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증인. 특정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책 보면 깨어라라는 책이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자가 풀을 먹고 또 어린아이가 뱀 그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를 않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토피아의 세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초식동물들을 육식동물이 잡아먹어야 개체수 조정이 되고 식물이 살아나는데 사자마저도 풀을 뜯어먹으면 그럼 그나마도 풀이 없어져요. 이게 안 맞죠, 그죠? 자연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 자연에서는 뭐예요? 내 생존 능력, 생존 본능이에요. 근데 법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짠맛이나 신맛이나 이런 맛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먹어야 되는데 자, 의사 선생님이나 박사님들이 뭐 자극성이 너무 먹지 말아라, 너무 달게 먹지 말아라, 짜게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은 뭐예요? 자연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법의 제한만 받고 법에서 하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도 우리 몸도 병. 이해가 가시? 안 가시? 아니 병원에서는 무조건 저기 신장 저기 설명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심장이 안 좋아서 무조건 짜게 먹지 말아라. 짜게 먹으면 더 붓는다. 이렇게 했는데 젓갈적으로 그냥 보니까 먹으라 그러고. 그렇죠. 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병증을 더 자주 들어보셔야 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셨죠? 예. 처음 들어보죠. 처음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지울까? 우리 요날을 한번 지울게요. 이게 판사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체력을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건강검진도 하고 병원에 가면 무조건 검사하잖아요. 그죠?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 대변 검사 검사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일상의 생활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고, 이것이 생활화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밥이라는 게 때가 없는 거예요. 야생동물들이 아침 딱 먹고, 쉬었다가 점심 딱 먹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항상 다니면서 먹어요. 항상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야생동물을 잘 이제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안 되고 우리가 산에 갈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흔히 야생동물들은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자기까지 계속 먹습니다. 먹는데 얼마를 먹어요? 자기 위에 80% 이상을 안 먹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천적 때문에 그래요. 천적.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노루, 고라니 요즘 많죠. 고라니 엄청 많아요. 예. 고라니도 지금 천적이 없어요. 늑대가 없으니까. 또 멧돼지도 호랑이가 있어야 되는데 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동네까지 내려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자, 사냥대를 가지고 그 멧돼지를 잡으러 가고 고라니를 잡으러 가면은 그게 곧 멧돼지와 고라니한테 천적이잖아요. 사람도 천적이고, 그죠?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니까 총을 쏘잖아요. 천적이. 천적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뛰어야 돼. 도망가야 돼. 아니면 어디 숨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몸이 가벼워야 돼요. 몸이. 가벼워지려면 어떻게 덜 먹어야 되고, 당연히 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80%밖에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천적이 없어요. 어떤 동물이 와서 물 것도 아니고. 우리 천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인명인 제천이다. 하나님 데려가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120살까지 살아라 했으니까 120살까지 살으려면 소식, 서식, 채식을 해야 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과식을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좋은 것만 골라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질병이 오고. 근데 자, 방금 우리 김미애 씨 말씀하신 대로 방방에 소금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소금을 먹으라고 하냐? 그렇죠? 방방뿐이 아니고 폐와 장이 약한 사람한테 매운맛을 먹으라고 우리는 권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절대 자극성 있는 거 못 먹게. 당뇨 환자들한테 단 것을 못 먹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당뇨, 여기 당뇨 누가 있나요? 그럼 당뇨 약을 이렇게 잡수실 때 입에다 넣고 그냥 물로 푹 생기니까 맛을 모르잖아요. 한번 혀에다 넣고 살살 녹여보세요. 무슨 맛인가? 그게 단 맛입니다.
단맛을 주면서도 못 먹게 하는. 단 걸 못 먹게. 또 신장 방광은요, 짠맛을 먹여야 되거든요. 근데 신장 방광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짠 걸 못 먹게 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신장 방광이 더 약해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유는요, 여기서 이제 그 검사 얘기하다가 좀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 검사 얘기부터 하고 이렇게 할게요. 네. 자, 혈액 검사, 또 뭔 검사요? 소변 검사, 대변 검사, 또 뭐 이런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검사 자체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나 목사님 지금 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검사 안 받았으면 모르잖아요. 맞아요.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네. 당 수치가 1000이 올라가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딱 받아보니까 당이라고. 이게 병을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은 그냥 가는데. 우리 그 부분께서 참 안타깝게 이렇게 되셨지만은 암도 똑같습니다. 암도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검사를 안 받으면은 암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건강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도 하루에 암세포가 수만 개의 암세포가 죽어나가요, 지금. 왜 그래요? 면역력 때문에 그렇죠. 면역력.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질병들이 생겨났다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거예요. 근데 어떤 기계에 딱 수치를 딱 잰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치를 딱 재. 0의 기준을 둬놓고서로 10, 100, 1000 이렇게 이제 딱 해놓고서로. 자, 1000이면 어떻고, 100이면 어떻고, 10이면 어떻고, 0이면 어때요? 근데 이 수치를 놓고서로 2 이상이면은 뭐다? 2 이상이면 뭐다? 이렇게 병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지금 검진, 건강검진이가 그걸 한 10년 넘게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통보가 왔는지 아세요? 나중에 내가 큰 병이 걸리면은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불이익을 받는다. 네. 이게, 우리는 이제, 우리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아,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게 잘못된 것이 내가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반대로. 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10년 이상을 건강검진을 안 받고, 요즘 그거 있죠, 왜? 의료보험 증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병원에. 근데 그 의료보험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병원에 안 간 사람, 몇 년 동안 병원에 안 간 사람, 아니면 매일 병원에 간 사람, 리스트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10년, 20년을 병원에 안 가는가? 역학으로 조사를 나와가지고 당신은 어때서로 이렇게 안 갑니까? 하고 건강 비결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줘야지. 맞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텔레비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20년 이상을 병원에 안 가고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 아, 대서특필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면은 나도 그럼 그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건강할 건데 10년 된 게 그걸 검진을 안 받았더만 불이익을 받는다고 이래버리니. 그러니까 한민족대학원에서 이 모델로 해가지고 새로운 민족의 교육을. 근데 그것을 나 자신은 관계가 없어요. 나 자신은. 근데 누가 더 걱정을 해요? 식구가 더. 우리 모친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시는가 봐. 아, 모친이 더 걱정을 하시고. 그래가지고서는 2년 전인가 이제 그 병명을 받았어요. 받아. 하도 걱정해서. 그 이상이 있어야지.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다 나왔단 말이야. 10년 만에. 네? 10년 만에. 네. 저도 올해 그 2년째 받아야 되는데 계속 그 편지가 계속 오고 전화가 와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뒤로는 네. 병원에 안 가거든요, 지금. 그럼요. 네. 약도 안 먹고 그래서. 그래야 된다니까. 이거를 고민됩니다. 이걸 진단을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모르겠어요. 이상했어요. 하지 마세요. 믿고. 자, 하나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은 검사를 꼭 받아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건강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검사를 받냐고요. 검사를 받아보면 뭐가 나와요? 자, 이 수치가 넘었기 때문에 나와요. 어떻게 돼요? 당이다, 혈압이다, 암이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검사를 안 받으면 안 나오잖아요. 모르고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소식을 해요. 소식. 소식을 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큰 병은 없어요. 큰 병이 없어요. 소식을 하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검진을 받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자꾸 뭐가 먹고 싶은데 뭘 먹어야 돼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뭘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지. 과일을 새벽 3시 반에도 사과를 이제 반쪽 잘라 먹는데 그것이 되는가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잠도 안 와요 또 잠도 안 와. 우리 입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배가 고파? 죽겠다. 그렇죠? 그냥 어떤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어라. 두려움이 오죠. 그죠? 근데 사실은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도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배 터져 죽은 사람이 있어도 네. 옛날에 습관. 여기서 강의를 듣고 제가 소금을 주력으로 먹거든요. 염증이 없어졌어요. 다리 아프고 벅벅 기는 게 의사 선생님하고 있어요. 상반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저도 짠 것을 먹으면 몸이 붓는다, 동맥경 한다, 별소리 다 듣잖아요. 제 상식으로도 안 맞아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제 소금을 입에는 짜요. 근데 염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요. 예. 다리 아픈 것이 전부 다 신장에서 관계된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염증이 사라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네. 먼저도 소금 박사가 와가지고서도 소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들은요 의사들이 소금을 먹으라고 권해요. 오직 우리나라 한국만 지금 한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의사들은 먼저 다 알아요. 근데 그 함구하는 것이 언젠가는 또 뭐예요?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번에 책 사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 책 있죠? 네. 그 책을 자꾸 읽어보셔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소금만 먹으면 염증이 없어지는 걸 그걸 못 먹게 해가지고 자꾸 치료제를 쓴다 여기. 그 책이 나오면 그대로예요. 치료제를 쓰는 건 뭐예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을 팔아줘야만 의사들도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약을 계속 먹이면 어떻게 돼요? 약에 의해서 결국은 병이 커지는. 제가 당뇨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당뇨. 처음에 반알 먹던 사람이 1년 뒤에는 한 알 먹고 한 3년 뒤에는 2알 먹고 근데 본인 자신은 몰라요 그거를. 왜 반알 먹던 것이 한 알로 되고 한 알 먹던 것이 2알로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인슐린까지 맞는데 그 본인은 몰라요. 참 이상하죠. 본인은 몰라요. 그걸.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근데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병이 자꾸 커지잖아요. 반알 먹던 것을 1년 먹으면 없어져야 돼요. 반알이 없어져야지 그 병이 낫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먹다가 약을 하나를 먹다가 한 6개월 먹었어. 그럼 반알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또 6개월이 지났어. 그럼 안 먹는 것이 병이 줄어드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알 먹다가 한 알 먹고 한 알 먹다가 2알 먹고 3알 먹고 좋은가 봐 그것이.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서. 그렇죠. 교사한테서 예. 병원에서.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의사가. 예. 그러면은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속여야 되고 그것이 본능, 생존 본능. 그거를 법으로다가 제재를 해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사람 생존이지. 자연의 이치에서는 생존 본능이다. 우리는 이 생존 본능을 어떻게 돼요? 남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 이걸 배우려고. 이걸 다 배우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속을 일이 없어요. 건강에 대해서는 속을 일이 없어요. 무슨 학문에 대해서는 또 속으려고 모르죠. 근데 건강에 대해서는 이 학문을 다 배우고 나면 절대 건강에 대해서는 속을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먼저 봐요. 상대방을 내가 먼저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금 제 여기에 문자에 보면은요 무슨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가 하면 건강해지려면 뭐를 먹어야 된다. 예? 당뇨에는 뭐를 먹어라. 또 뭐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나한테는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 전부 다. 예. 그러면 내가 먼저 본 거죠, 그죠?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해도 예. 원리적으로 이 뜻은 정말 우리 인간하고 절대적이고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천이죠. 행동을 옮기는 거. 그럼 그것이 중요한. 예. 우리 전 여사님이 지금 아주 그 실천에 진짜 옮기시고 그렇게 하니까 예. 제가 모든 걸 지금 체험하고 견디고 그럼요. 인내하는데 죽을 만큼 힘들어요. 감기 몸살이 되게 이번에도 왔어요. 한 달 거의 가는데 그걸 병원을 안 간다는 그 자체가 지구려고 내가 내 자신과 나와 싸우면서 안 갔어. 결국에 그게 풀려요. 맞습니다. 지금 원위치는 돌아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더라고. 우리나라에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돼지고기가 딸리면 닭고기를 먹으라고 돼지고기에 무슨 뭐 기생충이 뭐가 뭐 이만한 게 들어가 있다고. 예? 또 닭이 딸리면은 돼지고기 먹으라고 닭은 뭐를 뭐 항생제를 먹어서 뭐 어떻다고 이 방송을 해요. 그렇죠? 예, 그 방송 들어보셨죠?
근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무슨 뭐 충충이니 뭐 해가지고서 뭐 이게. 근데 야생동물들은 그 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천을 해봤어요, 제 몸을. 그러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니냐. 예. 그래가지고는 돼지고기를 식당에 가가지고서요, 삼겹살이 나오잖아요. 그걸 딱 껍질이 엄청 찔겨요. 그래서 그 껍질만 싹 벗겨내고 그거를 소금 간장 거기다 딱 찍어서 먹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도망가야 도망가지 않겠지.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그 삼겹살 막 차차차차가 막 이렇게 익잖아요. 그럼 냄새가 엄청 고소하니 좋잖아요. 예. 생고기를 딱 찍어서 소금장에 찍어서 딱 먹고 나면은요 손이 안 가요. 맛있어요. 아, 그렇게 맛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익은 게 더 맛있죠. 근데 생고기 잡숴 보시면 그거 손이 안 가요. 걔는 먹을 만한데 그건 소고기 육회 해놨잖아요. 소고기 육회. 자, 우리가 세 가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소고기 육회를 해놨는데 여기다 소고기 육회 해놓고 여기다 구워놓고 했으면 어떤 거 잡수겠어요? 육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육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본능이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또 맛있어요. 우리가 바닷가에 지금 전어, 쭈꾸미 축제들을 많이 합니다. 오정동 시장에도 지금 막 축제 하느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요, 지금 오정동 시장에 쭈꾸미 축제 해요. 예. 그러면 전어나 광어나 우럭이나 이런 무슨 그 회, 그렇죠? 생선 회를 쫙 떠났어요. 그렇게 놓고 그 옆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매운탕을 끓여놨어요. 어떤 것이 손이 먼저 가겠어요? 회로 갑니다. 근데 왜 돼지고기는 회로 안 가냐 이거죠. 그렇죠? 방송 때문에. 호텔 가면은요, 닭고기 가슴살이요, 이 최고 요리, 고급 요리로 들어가요. 닭 가슴살. 근데 우리는 그 퍽퍽해서 잘 안 먹잖아요. 근데 닭 가슴살을 갖다가 날것으로 잡숴보세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친놈. 고향에 있을 때 닭을 금방 즉석에서 잡았는데 가슴살을 이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먹는 거예요. 그때 바라보고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닭은 안 먹어봤어요. 잡숴보세요. 오리고기도 요즘은 오리고기도 옛날같이 이렇게 삶아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물럭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주물럭이. 그러면은 그 오리고기 주물럭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때 딱 집어가지고 잡숴보세요. 예, 맛있어요. 생것이 맛있습니다. 자, 질기지 않아요? 안 질겨요. 안 먹으면 저기도 다 신기하게 네. 안 먹으면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배움은 실천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제가 돼지고기 생으로 먹은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가면은 그걸 먹거든요, 제가. 삼겹살 이렇게, 목살하고 이렇게 삼겹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그러면 딱 끊어가지고 저는 그걸 먹어요, 먼저 먹어요. 식당에서 나오는 거 싱싱할까요? 그거 네. 다른 거 아니거든요? 숙성이 된 거죠. 숙성된 거죠. 예, 예. 이 대전에서는 한번 식으면 못 버려요. 그러니까 혹시 전라도 쪽으로 가면은 그 전주 식당이 별도로 있어요. 네. 센 것만 파는. 그것에는 익은가 안 팔아요. 배구면이라고 그러니까 연단에 들어가면 전라도에 가서 그것을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가십시오. 실험.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검사는 뭐예요? 안 받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죠? 안 받는 게 도와주는 거. 모르고 살면은요, 내 명대로 살아요. 모르고 살면. 근데 알면 병이란 말이 있듯이, 가면 딱 이거예요. 수치를 재봐가지고서는 수치가 넘으면 무조건 병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2년 전에 제가 그 검사를 했는데 건강검진에 목에 막 이렇게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 공부하면서
병원 안 가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그런지 제가- 이거 뭐가 이상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 문 교수님이 공부하면서 이제 내 몸이 하나님 몸이지만 이제 문 교수님 몸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폭이 먼저도 진짜 컸거든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는구나. 우리 몸 중에 그렇죠? 우리 몸 중에 자궁, 그다음에 유방, 그다음에 갑상선, 남자들 전립선, 이건 암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 때 거기는 암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임파액이 뭉친다 그랬죠. 임파액이 뭉쳤을 적에 그것이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새카맣게 나타나죠. 그게 호기로 만들어지고 혹이 나타나고.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사진으로 찍어보니까 새카맣게 암이다. 암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갑상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이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우리 몸 전체를 다 호르몬 분비를 시키는데, 머리카락은 우리 총무이사님 머리카락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무이사님은 머리카락이 몇 개만 나오고, 우리 원장님은 머리카락 몇 개만 나오고, 키는 몇 센치만 크고, 그렇죠? 이런 것을 전부 다 어디서 조정을 해요? 갑상선에서 조정을 해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하나님 여기다가 너 안 걸려서 죽어라 하고 만들었겠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인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을 걸 믿어야 돼.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의사를 믿냐 이거죠. 그럴 거고, 우리가 의사들이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무조건 부정만 할 게 아니라 잘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서 소로졌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걸 꾸며가지고 탁 해놓은 것도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게 의사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것을 몰라.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의사는 무조건 치료해주면 낫는다. 그게 아니에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먹어서 몸이 좀 건강해지겠고, 또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고,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금 같은 경우는요, 잠깐 지금 시간이 됐는데 5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김유혜 그 시간 지금 소금이 궁금하죠? 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자궁에서 10달 동안 있죠. 그때에 양수라고 하는 그 물속에서 삽니다. 어린아이가, 그죠? 예. 근데 그 양수라는 그 물이 0.9%의 소금물. 0.9%의 소금물. 또,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주사를 안 놓습니다. 막 들어가면서 바로 주사 안 놓습니다. 뭐를 놔줘요? 닌게를 놔줘요. 제일 먼저 닌게를 놔주죠. 그것이 뭐예요? 0.9%의 염수예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몸에 0.9%의 소금물이 한가 소금물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 몸에 70%가 수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70%의 수분 중에 0.9%의 소금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 0.9%의 소금물이 항상 유지가 되면 건강한 거예요. 병이 없어요. 근데 그 0.9%의 소금물이 부족하면 질병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가 병원에 막 급한 환자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입에 딱 꽂는 것이 그 논리예요. 뭐냐? 이 환자 몸속에 염분이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닌게를 딱 꽂아서 0.9%의 닌게를 하면 염수를 딱 꽂아줘가지고 우리 몸에 염수가 확 퍼진 뒤에
그때 다시 다른 약을 투여하죠. 이해가 가시죠? 근데 심장 방광은 뭐를 주관하는 거? 뼈를 주관한다. 뼈. 심장 방광에서 요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뒤에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 나왔어요. 심장 방광이 지배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뼈가 나오죠. 이 골수가 나오죠. 뼈 속에 골수는 뼈 속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골수가 꽉 차면은 어떻게 돼요? 혈액이 생산이 많이 돼요. 뼈 속에서 혈액이 나오는 겁니다. 생산되는 겁니다. 비장에서도 백혈구, 적혈구를 생산을 하는데 뼈 속에서도 뼈 속의 골수에서도 그 혈액을 생산을 하는데 이 뼈가 튼튼해야지. 뼈가 예를 들어서 골수가 비면 뭐예요?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 그 구멍이 크게 생기죠. 그러면은 골다공증이 오면은 뭐가 생겨요? 혈액이 생산이 안 돼요. 골다공증이 커지면 커질수록 혈액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뼈와 골수 요거는 어디서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심장과 방광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먹어줘야 돼요? 소금을 먹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줘야 돼요. 그 소금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98종이라고 했어요. 98종. 그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미네랄이 98종이 있는데 그것이 다 뭐예요? 뼈에 오래돼요. 그래서 소금을, 심장 방광이 약한 사람들은 소금을 먹어요. 자, 심장 방광이 약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귀가 안 들려요. 눈도 침침해지지만 귀가 안 들려요. 차츰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가 안 들리고 어지럽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이비인후과를 가요.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 치료를 해요. 근데 귀가 안 들리는 거, 중이염, 그렇죠? 중이염,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심장 방광에서 소금기가 부족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원리예요. 뭐예요? 자연의 원리. 우리는 이것을 나쁘다고 하지 말고, 그죠?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생존 본능이다. 그러나 법에서는 나쁘다고 한다.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되고 짠맛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운 걸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맛을 많이 먹어야 되고 우리 김미애 선생님도 지금 여기에 속합니다. 단맛을 많이 잡숴야 되고 매운 거 많이 잡숴야 되고 짠맛 많이 잡숴야 되고. 무슨 형이에요? 형이? 화. 목화형? 위가 약하시고 여기는 복만 되니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거예요. 위가 약하시고 폐장이 약하시고 방광 심장이 약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달고 맵고 짜게 돼요. 시고 그렇게 강하게 먹어야 돼요. 근데 신 것을 많이 잡숫잖아요. 그 신맛을 많이 잡숫잖아요. 그럼 위가 더 약해요. 목화염. 복화염이기 때문에 소주 많이 잡수요. 소주 안 잡수시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술을 잡수시는데 술 좋아하시죠? 그냥 맥주. 그렇죠. 맥주가 무슨 맛이에요? 지린 맛이죠. 그건 안 먹어요. 지린 맛을 어디에 좋아요?
심장이죠. 그런 수영이. 자, 지린내 나는 맛 나오죠? 네. 작은 지금 맛을 좋아해요. 지린내 나는 맛이 백주만 지린내 나는 게 아니라 수박도 원래 지린내가 나야 돼요. 수박. 삼식화로 생각할 예. 때 수박이 지리다면 조금 예, 맞아요. 그렇게 지린 맛이 나는 게 진짜 수박인데, 우리가 황인종이다 보니까 자꾸 단 거 찾는 거야, 자꾸 단 거. 그러니까 사과는 새콤해야 돼요, 사과는. 귤도 새콤해야 되고. 근데 귤 달다고 하고, 꿀 사과라고 하고, 꿀 수박이라고 하고. 그것이 뭐예요? 은연중에 우리가 황인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황인종은 누구나 위가 약하기 때문에 달게 먹여야 된다. 달게 먹여야 된다고 해도 안 먹어. 그러면서도 과일을 살 적에는 수박 전에 가가지고 이게 다냐고 물어보고, 그렇죠? 사과 살 때도 이게 다냐고 물어보고.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잡수셔야 돼요. 그러면은 건강하시고, 이게 어찌됐든 이렇게 잡수시되 뭐를 해요? 소식을 하셔요. 소식을 하셔야 배기십니다. 제가 진짜 우리가 한 1년 만에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의 그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건강하게. 아니 정말 이렇게 매일 보셔서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탁 봤을 때 어머 너무 많이 건강하게 이렇게 막 얼굴 혈색이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네. 지금 강의를 들어서 아마 그런 거 있죠.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돼서 일단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